안녕하세요, 여러분. 한국 스포츠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도로공사가 무너졌습니다. 외국인 선수조차 없는 페퍼저축은행에게 개막전에서 충격적인 패배를 당한 건데요. 우승 후보로 꼽히던 도로공사는 경기 내내 흔들렸고 마지막 순간 강소희의 연속 공격 실책으로 승리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팀의 핵심 선수 배유나가 어깨 탈구로 시즌 아웃 위기에 처했습니다. 반면 외국인 선수 없이 나선 페퍼저축은행은 완벽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박은서, 시마무라, 박정아, 이한비 등 4명이 모두 두 자릿수 득점을 올리며 팀 승리를 이끌었죠. 오늘은 이 충격적인 도로공사 개막전 참사의 진짜 원인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경기 시작부터 분위기는 심상치 않았습니다. 주전 외국인 공격수 조이 웨더링턴의 부상 결장에도 불구하고 페퍼저축은행은 전혀 주눅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박은서가 경기 초반부터 과감한 스윙으로 도로공사의 블로킹 라인을 흔들었고 전 일본 국가대표 출신 시마무라는 중앙에서 높이를 책임지며 공격과 블로킹 모두에서 활약했습니다. 도로공사는 모마를 앞세워 반격에 나섰지만 리시브가 흔들리면서 세터 이윤정의 토스가 불안해졌습니다. 결국 1세트를 25대 23으로 내주며 초반 주도권을 빼앗기고 말았죠. 2세트에서는 잠시 균형을 되찾는 듯했습니다. 강소희와 모마가 연속 득점을 올리며 공격 루트를 다양화했고 도공의 블로킹도 살아나면서 25대 17로 세트를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흐름이 바뀌자 도로공사의 약점이 다시 드러났습니다. 상대의 서브에 리시브 라인이 무너지자 세터 플레이가 흔들렸고 강소희의 공격 타이밍도 계속 맞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페퍼저축은행은 조직적인 수비와 빠른 역습으로 도공을 몰아붙였죠. 3세트는 완전히 페퍼의 흐름이었습니다. 시마무라의 블로킹이 도공의 공격 루트를 차단했고 박은서가 후위 공격을 성공시키며 점수차를 유지했습니다. 이한비의 킥오픈과 박정아의 오픈 공격이 연달아 터지며 격차는 더욱 벌어졌고 세트 막판 도공은 연이은 서브 범실로 자멸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페퍼저축은행이 25대 20으로 세트를 가져가며 다시 리드를 잡았습니다. 이때부터 도로공사 벤치는 급격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김종민 감독은 작전 타임 내내 공격에 집중하라는 지시를 반복했지만 선수들의 움직임은 여전히 굳어 있었습니다. 강소희의 표정도 점점 무거워졌고 볼은 모마에게만 집중되면서 전술의 다양성이 완전히 사라졌죠. 반면 장소연 감독은 침착했습니다. 리듬 유지하고 수비에 집중하자. 짧은 한마디로 팀을 안정시켰고 페퍼저축은행의 분위기는 말 그대로 하나로 똘똘 뭉쳐 있었습니다. 하지만 4세트에서는 도로공사가 반격에 성공했습니다. 강소희의 오픈 공격이 되살아났고 모마의 강력한 스파이크가 폭발하면서 25대 15로 손쉽게 세트를 따냈죠. 그러나 그것이 마지막 불꽃이었습니다. 경기가 5세트로 접어들자 체력과 집중력의 차이가 뚜렷하게 드러났습니다. 세트 초반부터 도공의 리시브가 흔들렸고 강소희의 공격이 연이어 블로킹에 막히며 흐름을 내줬습니다. 그 순간 박은서의 결정적인 블로킹이 터지며 페퍼가 리드를 잡았고 시마무라의 속공까지 성공하면서 점수차는 순식간에 3점으로 벌어졌습니다. 결국 경기는 마지막 순간 강소희의 연속 공격 실책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페퍼저축은행이 15대 13으로 짜릿한 역전승을 거둔 것이죠. 도로공사는 믿기 힘든 패배를 받아들여야 했고 팬들 사이에서는 이 팀이 정말 우승 후보 맞나? 라는 탄식이 이어졌습니다. 경기 도중 어깨 부상을 입은 배유나는 교체된 뒤 병원으로 이송되어 정밀 검사를 받았습니다. 김종민 감독은 경기 후 짧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라는 말만 남겼죠. 이번 경기를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페퍼저축은행의 완승이자 도로공사의 완패였습니다. 경기 시작부터 끝까지 집중력, 전술 준비도 그리고 끈질긴 팀워크의 차이가 승부를 갈랐습니다. 이 패배의 원인은 단순히 강소희의 부진이나 배유나의 부상 때문만은 아닙니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준비 부족과 팀 완성도였습니다. 개막 미디어데이에서 도로공사는 자신있게 우승 후보를 자처했지만 를 열어보니 준비는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블로킹 라인은 무너졌고 후위 공격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김종민 감독이 그토록 강조하던 수비 중심 조직력은 코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죠. 오히려 페퍼저축은행이 도로공사의 약점을 정확히 공략했습니다. 장소영 감독은 경기 전부터 도로공사의 리시브 라인을 흔들자는 전략을 세웠고 그 계획은 완벽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박은서의 강서브가 강소희를 집중적으로 노리면서 도공의 리베로 라인이 흔들렸고 결국 세터의 선택지가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그 결과 볼은 계속 모마에게 몰렸고 공격 루트는 단조로워졌습니다. 이것이 도로공사가 5세트까지 끌려간 근본적인 이유였습니다. 더 큰 문제는 분위기였습니다. 세트가 거듭될수록 도공 선수들의 표정은 굳어갔고 코트 위 소통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모마가 손짓으로 좀 더 빠르게 올려달라는 신호를 보냈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었고 강소희는 연이은 공격 실책 후 고개를 떨궜습니다. 이 장면은 모든 걸 상징적으로 보여줬습니다. 반면 페퍼저축은행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박정아는 실수한 박은서에게 괜찮아, 좋아 를 외치며 분위기를 끌어올렸고 시마무라는 블로킹이 성공할 때마다 주먹을 불끈 쥐며 팀 사기를 높였습니다. 선수들은 스스로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만들어가고 있었죠. 그 중심에는 일본 국가대표 출신 시마무라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외국인 선수가 아니라 팀을 안정시키는 리더였습니다. 특히 세트 중반마다 도공의 블로킹 타이밍을 읽어내며 페인트 공격과 속공을 섞어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반면 김종민 감독은 여전히 모마에게 계속 올려라는 단조로운 전술에 머물렀고 페퍼는 끊임없이 새로운 시도를 이어갔습니다. 이 차이가 결국 경기의 승패를 갈랐습니다. 결국 도로공사는 준비되지 않았던 팀이었고 페퍼저축은행은 철저한 계획이 있었던 팀이었습니다. 비록 개막전 한 경기였지만 이 결과는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한때 최약체라 불리던 페퍼저축은행은 끈질긴 근성과 냉철한 전술 운용으로 도공을 완전히 압도했습니다. 그리고 이 경기에서 가장 뼈아팠던 부분은 바로 강소희의 극심한 슬럼프였습니다. 팀의 에이스이자 연봉 8억 원을 받는 스타 선수로서 강소희에게는 누구보다 무거운 책임이 따랐습니다. 하지만 이날 강소희는 단 한 번도 팀 분위기를 바꾸지 못했습니다. 공격 성공률은 30%대 중반에 머물렀고 결정적인 순간마다 실수가 나왔습니다. 특히 마지막 5세트에서의 두 차례 공격 실패는 경기 흐름을 완전히 끊어버린 치명적인 장면이었습니다. 물론 모든 책임을 강소희에게만 돌릴 수는 없습니다. 도로공사의 전술 흐름 자체가 지나치게 단조로웠습니다. 세터의 패턴은 뻔했고 공격은 모마에게만 집중되었습니다. 상대는 이미 이 흐름을 완벽히 읽고 있었습니다. 5세트에 접어들수록 페퍼저축은행의 블로커들은 모마의 타이밍을 예측하고 미리 자리를 잡고 있었죠. 이때 강소희가 측면에서 변화를 만들어줬다면 결과는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결국 반전은 없었습니다. 게다가 베테랑 배유나의 부상은 팀 전체의 균형을 무너뜨린 결정적인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4세트 도중 어깨 부상을 입은 배유나는 결국 코트를 떠났습니다. 김종민 감독은 경기 후 쉽지 않을 것 같다는 말만 남겼고 부상 정도에 따라 시즌 아웃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중심을 잃은 도로공사는 급격히 무너졌습니다. 남은 선수들은 조직력을 잃고 코트 위를 방황했죠. 결론은 명확합니다. 도로공사의 패배는 에이스의 슬럼프와 리더의 이탈이 맞물려 일어난 결과였습니다. 팬들이 기대했던 강소희의 리더십은 보이지 않았고 배유나의 부재는 단순한 전력 손실을 넘어 팀의 정신적 지주가 무너진 것을 의미했습니다.
비록 개막전 한 경기였지만 이 경기는 도로공사라는 팀 전체의 문제를 여실히 드러낸 경기였습니다.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함께 멋진 작품을 만들어봐요. 다음 편에서 만나요.